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1주년, 그죠? 강국절이죠. 우리가 이제 빛을 보게 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종교, 그죠? 그리고 또 역사, 이런 부분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가요? 물론 주가가 막 이렇게 흔들릴 때도 여러분들께서 힘드시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곧 올라갈 것 같은데 빨리 가지 않을 때 상당히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5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면서 이렇게 빛을 보듯이 이 기다렸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미국의 할랜스 데이비드 샌더슨이라고 이분이 1890년도 태어나서 1980년도 거의 한 90년 세월을 살다 가신 분인데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KFC의 창업자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은퇴할 나이에 이분은 60이 될 때까지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60에 자기가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온 식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진짜 괜찮다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그제 누군가가 이제 한 100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누군가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닭을 튀기기 시작을 했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아니라 그죠 기다리면서 자기가 움직이는 어떤 힘의 중요성을 보여줬거든요. 뭐 그 외에도 영국의 J.K. 롤링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1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25살에 일찍 돌아가시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해서 그죠? 애가 있는데도 그 애의 우유값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1990년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죠? 문득 그죠? 마법 학교에 다니는 소년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5년 동안 자기 작업실도 없이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카페에서 5년 동안 그 소설을 썼습니다. 쓰고 막상 다 마무리되고 나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출판사를 찾아가도 모두 다 오케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 세월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결국 그는 그죠? 1997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리포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이 그죠 처음에는 선풍적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85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6억 뷰가 넘는 책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은 빨리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포기할 때 조금 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그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그죠 하루 이틀 이렇게 빨리빨리 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서운하시고 속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식도 사람하고 비슷해서요. 늦게 철이 드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뭐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턱없는 가격이지만은 조금 약간 돌아서는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한 부분들이 누구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PPI라는 지수가 그저 조금 안도감을 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완화시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AI 부분이 이제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조금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연속성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죠?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7,000포인트를 넘어서고,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AI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걸 항상 제가 뭐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좀 중요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그저 이제 지난주와 다음 주까지 연결될 것인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움직였던 부분들의 가장 주축은 반도체니까 우리 시장 역시도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어떤 고점에서 앞에서처럼 움직이는 어떤 유동성 장세는 아니지만 약간 어떠냐면은 힘을 좀 실어주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소부장들도 같이 움직여줬죠, 그죠?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항상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라든지 그죠, SK스퀘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MLCC 관련해서 그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MLCC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뭐 사막 콘덴스라든지 뭐 코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관심 종목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뭐 그 일주일 만에 그저 거의 한 60% 가까운 수익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사막 콘덴스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였지만, 이는 코치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성향 으로서 요런 어떤 재료가 부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좀 더 가볍게 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좀 대형주의 어떤 그런 종목에 뭐 집착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선정하시면은 뭐 일주일 사이에 월화수목금 그죠? 이렇게 5일 만에도 그런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장에 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화장품이거든요.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은 아무래도 K-뷰티 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높아지고 뭐 유럽에서도 뭐 42%,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그 60%가 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주에 조금 연속성 있게 움직인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은 뭐 한국 콜마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본느라든지 그죠? 우리가 가게에 보면 보통 화장품이 움직이면은 이 본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약간 세력주 형태의 뭐 상한가를 뻥뻥 치면서 그죠?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그죠?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는데, 이렇게 시장이라는 거는 돌아가면서 그죠? 지금은 실적 장세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갖춘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면서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그죠? 뭐 거의 신고가를 쓰면서 뭐 ODM 업계에서 최고의 그 뭡니까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관심 있게 그죠, 이제 이게 신고가를 쓰거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체크해보는 전략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 뭐 호남 반도체 그죠, 이제 호남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뭐 금호전기라든지 금호건설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약간 해지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약간 소강 상태가 온다든지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두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향후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시장을 통해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이나 반도체나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그한 부분들이 뭐냐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AI도 할 수가 없고 AI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사회에서 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뭐 그런 어떤 주민들도 많잖아. 그죠? 자기 지역에 짓지 말라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전력 데이터 센터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력 관련한 에너지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시장에서 흐름을 갖춰주고 있는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햇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력을 공급할 수 없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또 전력이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GNC 에너지라든지 뭐 이번에 그 에너지 쪽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SK 이트닉스라든지 뭐 OCI 홀딩스라든지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고 있는 기업은 뭐냐, 그죠?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뭐 GNC 에너지가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직 이제 눌림을 잡아주고 신고가를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신고가는 그냥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썼다라는 거는 뭡니까? 앞에서의 어떤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매물대를 소화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그 어떤 매물을 다 떨쳐놨기 때문에 분명히 그죠 거기에는 어떤 메이저들이 존재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로봇인데 이 사실 이 로봇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걸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대부분 어떠냐면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런 상태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SPG라든지 그죠 요런 어떤 그 감속기 관련한 이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속기는 힘 조절이거든, 힘 조절.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감속기 부분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로봇에서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간순간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구광모 회장과 젠슨하게 만나는 지난번에 있었던 뭐 AI 관련한 이런 얘기지만 거기에 이제 LG 관련해서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로보티즈 이런 것들은 감속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묶어서 보는 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순간순간 그때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재료가 나오지 않는 종목은 어떠냐면은 무거워요. 무겁고 그걸 뚫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재료를 만들면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지금 계속 보면 하단부에서 뭐 수소 관련한 이런 종목들, 뭐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그죠? 이런 종목들이 자꾸 뭐 하이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밑에서 이렇게 주가가 그룹을 형성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예의주시해서 볼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범한이 상한가를 치고 다음엔 또 다른 애가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요 그룹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에 올려두시고 보는 전략 펼쳐보시는 것이 좀 좋을 듯합니다. 한 주간 움직였던 종목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주에도 요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너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인데 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도주라는 게 그저 있을 때는 시장이 어떤 형태가 갖춰지느냐면 약간 유동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도주였으니까 전부 다 어때요? 다 그쪽으로 몰렸잖아, 그죠? 이제 좀 주도주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도주라는 거는 이 뒷공무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앞서가는 종목인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경마장 그죠? 경마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죠? 그럴 때 막 말이 10마리, 20마리 막 이렇게 뛰어나올 때 그게 뭐 뒤처지는 말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그 포지션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먼저 뛰어가고 강한 놈. 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보면은 뭐 수비수도 있을 거고, 그죠? 미드필드도 있을 거고 이렇지만은 전부 다 볼을 넣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뭡니까? 슛을 날리는 그런 공격수가 이렇게 슛을 날리듯이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주도주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수익 구조를 빨리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좀 약간 쉬운 매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는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이 주도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도주는 상승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이렇게 실리는 종목들이 주도주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주도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거래 대금이 첫째, 그죠? 많이 해야 되고 실려야 된다는 거죠, 돈이. 지금 사실 여러분들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주도주 아닌가요?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이 몰릴 때 어떻게 몰렸습니까? 하루 지금 그 거래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때가 70조가 터졌습니다. 그 70조가 터질 때 그죠? 거의 50조 가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하루에 20조, 30조 이렇게 몰렸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10조 안팎이라고요. 팍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유동성, 돈을 끌어오는 그런 어떤 주도주의 성격을 못 갖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이 몰려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보다도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죠? 시장이 하락할 때 걔들이 다 잡아주고, 상승할 때도 걔들이 전부 다 잡아주고, 이런 형태였잖아, 그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테마를 이뤘을 때도 항상 여러분들 이제 대장을 찾으실 때, 이거 테마에서 뭐가 대장이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대장은 상승률이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은 물론 뭐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주식 하시려고 들어오신 초보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간단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모르면 어때요?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기본 같지만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이건 또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이 안 쌓여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테마에서는 상승률이 높은 것이 대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네 번째도 보면은 이 재료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재료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재료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료도 강약이 있습니다. 강한 것. 이 재료는 정말 쌈박해. 이거는 누구도 갈 수 없어. 근데 시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그는 어떤 좋은 재료도, 그죠?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희석될 때가 있고, 저거는 별 큰 재료가 아닌데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장의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주도주라는 겁니다. 이 주도주는
바로 세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재료의 가치를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물어보라 하거든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물어봤을 때 거기에 세력이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펌프질을 해갖고 완전히 뻥뻥뻥 띄우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도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나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도주라는 거는 100% 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까?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가장 좋은 거는 거래대금이 이거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거래대금이 가장 크고 그죠? 상승률이 가장 높고 그죠? 그다음에 신고가 그리고 정고점 돌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면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는 여러분들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몇 달 전에 그죠? 두세 달 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을 연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곧 주도주가 나올 시점이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들어두시면 이제 종목이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 맞아 지난번에 이런 조건이었지 아 이래 했으니까 아 이게 주도주가 맞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종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도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도주는 무조건 그죠? 경마장에서 선두말을 찾는 것처럼 빨리 달리는 놈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여기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을 해야 되고요. 주도주를 알아야 되는 기법이 있는데 이 주도주를 알아야 되는 기법은 뭐냐면은 제가 그랬죠, 그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잘 봐라, 그죠?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100%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고점이라는 거 앞에 매물대를 뚫는다는 거는 진짜 개인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호가는 많이 움직여봐야 2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고점을 뚫어서 여러 호가를 뚫어서 앞에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이 존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주도주는 여러분들께서 올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도주는 역배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는 항상 정배열이기 때문에 파동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면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눌림목이라는 거를 잘 배워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눌림목은 뭐냐? 다 눌림목이 형성됩니다. 상한가를 치고 나도 눌림목이 형성되고 다 되는데 이 눌림목의 형태는 반드시 어디에서 5일선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거 정고점을 돌파하고 실적과 동반한 그죠?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도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지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뚫고 그죠? 눌림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은 이 한국 콜마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그 뭐 ODM 업계에서 지금 뭐 1,000억 그죠? 그런 어떤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영업이익이니까 상당한 지금 이 콜마는 실적이 좋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LS 정권이라든지 정권사들 있잖아, 그죠? 물론 정권사에서 나오는 목표가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콜마 같은 경우는 LS 정권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만 원 나와 있고 뭐 나머지는 18만 원, 1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목표가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꼭 20만 원은 가는 건 아니고요. 목표가가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해도 못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자꾸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20만 원이 30만 원도 되고 40만 원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그래 뭐 화장품 뭐 대충 우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어 선수들이 가면은 그 제시했던 목표가까지도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일단은 지금 요런 어떤 목표가들이 선정이 되고 그 화장품 중에서 신고가를 쓰면서 좋은 흐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보면은
GNC 에너지인데 아까 제가 GNC 에너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가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저 지지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이제 그 볼트를 세워놨잖아, 그죠? 그럼 요런 부분들이 뭐가 되느냐면 눌림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그룹들은 이 주가가 움직일 때 이렇게 좀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화장품도 그룹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얘가 안 갈 때 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딱 하나만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안 움직일 때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일 때 얘가 움직여주면서 얘도 어떻습니까? 움직이지는 않지만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SK 이트닉스라든지 OCI 홀딩스라든지 이렇게 조금 그죠?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SK 이트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ESS 관련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면은 좀 탄력적으로 앞에 산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전략 펼쳐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다우 지수,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이거 다우 지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지금 미국사에도 어떤 흐름을 갖춰주고 있느냐면은 굉장히 물론 뭐 이 관세 카드를 뭐 그저 들고 계속 이제 주가를 이렇게 좀 움직이고 또 뭐 이란 관련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고는 있지만은 이 지금 트럼프의 그 한 전략은 뭐냐면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입니다. 만약에 이때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고 뭐 민주당이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왜 이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을 판단해야 되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커플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8, 9, 10 그죠? 여기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도 뭘 하느냐면 이 주가를 관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승장은 항상 이번에 상승장 1년 정도 왔잖아요. 작년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5월 달까지니까 2,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까지 한 1년 동안 이렇게 상승장이 된 거는 역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상승장은 항상 짧아요. 짧고 조정, 그죠? 그다음 하락 이렇게 사이클을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한 2달 동안 지금 주가가 막 내려가서 엄청 지금 힘드시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삼성전자 그죠? 어느 선까지 가격이 와서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금 당장 전고점을 뚫고 이런 건 어렵지만 일단 8, 9, 10 요 정도에는 조금 이게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거래소 시장이 어느 라인에서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지금 다우 지수가 그죠? 어차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주가가 주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6월, 7월 그죠? 너무 힘들었잖아, 그죠? 그 힘든 시기만큼 8, 9, 10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죠? 또 그런 어떤 여러분들께서 힘든 시기는 한번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11월이라 하면 당장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12월쯤 이렇게 조금 그런 조정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까먹지 말고 그죠? 컴퓨터에 좀 한번 적어놔면 좋겠죠, 그죠? 앞에 컴퓨터 앞에 그래 한 11월 뭐 중순에서 12월까지는 조금 시장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럴 때는 항상 시장이 시그널을 줘요.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6, 7월에 당하지 않은 것처럼 미리 현금을 항상 뭐 현금을 50%, 60%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매매를 계속 이제 그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매매를 연습해서 그 뭐 작은 돈으로 맨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50%는
주식을 사고 50%는 현금을 들고 있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00%의 포지션을 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6월 7일처럼 이렇게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그렇게 연습을 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사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있잖아, 그죠? 막 경매할 때 막 비싸게 막 부르잖아, 그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250, 300 막 이래가도 막 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싸요. 싼데도 삽니까?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거는 그죠? 이렇게 막 비쌀 때 누군가가 돈이 들어와서 막 사줘야 되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고 지금 이와 같이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어떤 포지션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역시 우리 시장 이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그죠? 8,000선까지 갈지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8월, 그죠? 뭐 9월, 10월, 뭐 요런 한 두세 달 정도는 충분히 조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거래 대금이 이게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근데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형 그런 어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가 되고 돈이 들어와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9,000포인트를 찍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여기 라인에서 8,000 정도, 9,000까지는 가지 못해도 7,500에서 그죠? 한 8,000선에서 그런 데서 조금 움직이다.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제가 2, 3개월 걸린다고 했잖아 그죠? 전원 라인에서 또 한 번에 그죠? 어떤 주가가 하락하는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 했잖아 그죠? 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11월 한 중순에서 12월 정도에는 오지 않겠나.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클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또 사이클을 타는 그 내년쯤에는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이제 8, 9, 10 그죠? 요런 라인에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으로 좀 보거든요.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성장주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놀이공원 같은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어때요?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내려올 때도 막 공포스러워요. 왜? 놀이공원이란 말이에요. 놀이공원. 여러분들 가갖고 막 그런 거 놀이공원 가서 뭐 타면 어때요? 올라갈 때 샥 올라가잖아. 그죠? 내려갈 때도 팍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코스닥 종목은 지금 이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코스닥 시장은 이 거래소 시장하고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대응, 그런 어떤 안전벨트를 메고 이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코스피 시장이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뭐 한 3개월 정도는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화랑이 되지 않겠나.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어때요? 거래가 줄고 있잖아, 지금 돈이,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70조까지 하루에 거래 대금이 70조까지 갔던 게 지금 20조로 빡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면은 완전 바닥이 4조였단 말이에요.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4조, 5조, 6조, 7조 이렇게 빡빡빡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늘어날 때도 막 4조에서 금방 막 10조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거래소 시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10조에서 20조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서서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제 7조까지 왔거든요. 4조에서 바닥 찍고 한 10조만 딱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주도 나오고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그죠? 조금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지금은 특히나 더 시장이 어떠냐면 등락폭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을 매매하실 때는 누군가의 어떤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 그죠?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지금 보면 이 삼성전자는 약간 좀 투자의 개념으로 좀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도 지금 30만 원을 돌파를 할 거냐. 그죠? 이 30만 원이 8,000포인트. 그죠? 이런 거 돌파할 거냐? 이런 거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점에 사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그죠? 물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해서 얘가 지금 많이 가봐야 30만 원 조금 더 갈까 더 이상은 그렇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밑에서 지금 이 밑에서 단가를 뭐 그저 쌀 때 20만 원 해가지고 이래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은 굉장히 어중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어떻습니까? 조금 약간 그죠? 좀 하락을 한 후에 또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전고점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200만 원 탈환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저항 이렇게 좀 보이면서요. 사실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9,440억에 대한 그죠? 재산 분할인데 너무나 재밌는 것이 어제까지가 기한인데 11시 59분에 어제 밤 11시 59분에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끌게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 9,440억을 준다고 해서 크게 간을 그런 건 아니에요. SK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최태원 회장이 한 17%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담보를 하든 이런 부분이지 하이닉스하고는 크게 그건 한 건 없지만 여전히 하이닉스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1조 가량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일단 상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죠. 그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론을 뭐 얘기하겠죠. 뭐 계속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솔리다임과 관련돼 있는 뭐 중복 상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호재를 내기 위해서 뭐 주주하는 정책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고 여튼 지금 그림은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고 얘가 조정을 볼 때 그죠? 10%는 음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양봉으로서 조정을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한 뭐 200선 거기까지도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거래소 시장의 대표적인 두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가기는 어렵지만 어느 박스에서 그죠? 140에서 200까지는 좀 그렇지만 140에서 뭐 180 요는 박스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박스에서 다시 조정을 보고 그죠? 이제 갈 때는 뭐 한 내년쯤으로 좀 봐야 된다. 올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막 다 뚫어가지고 300 이런 거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시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그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포기할 때, 그죠? 자기는 조금 더 기다렸을 때 어떻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변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 종목이거든요. 얘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블랙록이 올 3월 달에 100만 원 하는 하이닉스를 싸다고 계속 사라고 해가지고 얼마까지 만들었냐면은 300만 원까지 만들었잖아, 그죠? 지금 이 제가 그러니까 8, 9, 10, 그래서 11월 뭐 요렇게는 코스닥 종목이 좀 갈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블랙록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이 알테오젠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급등을 했잖아, 그죠? 7월 30일에 4.98%였는데 바로 다음 날 27,000주를 더 사면서 지분율을 5%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5%가 되면 지분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 공시를 한 날이 여기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인데 뭐 주식으로 보면은 한 269만 뭐 2천 몇백 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블랙록이라는 펀드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펀드예요. 그럼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보통 이 바이오 종목들은 뭐 임상, 3상, 2상 뭐 이런 거에 이제는 기대 심리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죠? 안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HLB도 하한가, 뭐 그죠? 뭐도 삼성당제약도 하한가 막 이렇게 가니까 이 블랙록이 왜 알테오젠을 선택했냐니까 얘는 임상 몇 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술 수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 수출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이런 어떤 부분이니까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7월 30일 공시를 했지만 25만 원대부터 그죠? 30만 원대까지 블랙록이 쫙 잡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요 라인에서 31만 원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죠? 31만 원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럼 35만 원을 어떻게 가는가? 그럼 40만 원을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는 것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금질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거 그때 그저 100만 원 간다 해서 97만 원만까지 갔잖아. 그죠? 저기서 그죠? 더블 갔잖아. 그죠? 지금 다시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반토막 나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삼성전기는 뭐 MLCC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MLCC 하면 뭐 사막 콘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목표가를 지금 300만 원까지 해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가 오히려 더 지금 보면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수급들이 좀 하이닉스에 많이 몰렸다면은 지금 이 수급은 지금 현재 삼성전기에 좀 몰려 있다. 지금 삼성전기는 뭐 반도체, 로봇, 뭐 휴머노이드 모든 걸 지금 다 그죠? 예,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SK 스퀘어도 당연한 겁니다. SK 스퀘어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그죠? 이렇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SK 스퀘어는 딱 공식처럼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부 다 어떻습니까? 데이 트레이딩 엄청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방법. 이거 이제 원론적인 거죠. 장 시작 전에 시나리오를 정한다.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 있는 차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얘가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미리 그죠? 해가 종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뭐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뭐 살 때 뭐 손절, 그죠? 손절 라인을 정한다. 그다음에 뭐 거래량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죠? 이거 뭐 한꺼번에 한 번에 크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하루에 자기 손실 한도를 정한다. 뭐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또 트레이딩 안 하는 날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원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원론. 지금 이런 교과서적인 이런 걸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 이거는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유튜브 장마감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죠? 투자금액 3천만 원, 뭐 5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월천을 넘게 찍는다는 거, 그거는 진짜 누가 자꾸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승률이 95%, 뭐 100%, 그죠? 왜 안 믿느냐?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원론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몸에 이미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어 있으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볼 만한 종목들,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뭐 그죠?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막 코칩 다음날 상한가 때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건 뭐냐? 수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눌림을 잡으시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 그런 기술이 없이 아무데나 퍽석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알트는 뭐냐면 그 스마트한 전자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스마트워치다, 스마트 TV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신규 종목이거든요.
2025년도에 그죠 상장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맞는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를 쳤을 때는 내가 이미 이 뭡니까 이 라인을 다 뚫고 올라왔잖아, 그죠?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리오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이제 뭐 그죠 올리브영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지금 양봉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분명히 다음 주에는 음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선이 나왔을 때 내가 어디서 포지션을 잡아서 이 밑에서 이만큼 힘을 받고 거래량을 실면서 이리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그죠 얼마든지 눌림목을 잘 형성하시면은 충분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을 분봉, 1분봉하고 1봉, 현재가 창 이거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보면 어느 날 눈이 딱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맨날 똑같은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뭐 쓸데없는 얘기 듣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딱 펼쳐놓고 그날 이미 죽어 있을 때는 백날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찾아보는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 이게 말 많았죠, 그죠? 이 한라캐스트 이게 지금 그죠? 중리산이 해가지고 뭐 이만큼 6천원까지 이렇게 세력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잔인하다고요. 예. 2만 원에서 6천 원까지 밀어가지고 지금 이 13,000원까지 올려놨는데 이 한라캐스트는 이제 거래량이 살면서 그죠? 지금 얘는 뭐 로봇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 게 로봇 관련한 이런 거죠. 전장산업 뭐 이런 거 현대차 뭐 전부 다 갖다 붙이면은 뭐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이게 선수들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괴롭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늘 있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에다가 또 펌프질을 해주고 있느냐면은 목표가를 그죠 뭐 25,000원까지 그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그죠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펌프질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네오토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얘도 지금 보면은 감속기 뭐 이런 부분인데 이 지금 차트를 쫙 보시면은 여기서 그죠 다 뚫어서 그죠 이렇게 이제 딱 모양새를 갖춰놨기 때문에 조는 매매는 그렇게 어려운 매매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을 트고 이렇게 좀 해놓은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거래량이라든지 그죠 뭐 요런 거 그죠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아직 좀 약간 가하지만 요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음 주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사실 우리 이제 주식을 누구나 다 잘하고 싶잖아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뭐라고 했죠? 기다림, 그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포기할 때 조금 더 기다렸던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성공의 열쇠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도 뭐냐? 기다림과 어떤 믿음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자기 원칙을 지켰을 때, 그죠?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제 유튜브 가서 어떻게 저는 투자 금액으로 그죠? 저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수급이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또 이벤트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